밖에서는 바람이 작은 골목길로 돌풍을 일으키며 불고 폭우가 오래된 골판지 지붕 위로 쏟아지며 그 울림은 추운 겨울밤 내내 계속되었다. 민 씨의 작은 집은 도시 외곽의 빈민가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석유 램프의 깜빡거리는 불빛이 얼룩덜룩한 벽을 비추며 곰팡이와 시간의 흔적을 드러냈다. 65세가 넘은 외로운 노인 민 씨는 회색 머리카락과 마른 체형을 지녔으며 작은 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손은 조용한 동네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 위에서 조심스럽게 앞뒤로 움직였다. 문틈으로 스쳐 지나가는 비와 바람 소리만 들리고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민 씨는 잠시 멈추더니 눈썹을 찡그리고 눈에서는 조심스러운 빛이 드러났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최근 동네의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그는 더욱 걱정하고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등잔을 집어들고 문으로 가서 큰 소리로 누구야? 라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빗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릴 뿐이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더 다급한 소리였고 민 씨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석유 램프에 희미한 빛이 비쳤다. 그의 앞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몸이 가늘고 젖은 옷을 입고 몸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고 간청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 씨는 약간 놀라서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야?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그 소녀는 떨고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고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삼촌, 저를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세요. 단 하룻밤만요. 민 씨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 소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녀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어둠과 빗소리 외에는 넓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 씨는 망설이며 어디에서 왔니? 왜 한밤중에 여기 왔니? 라고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저를 머물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간청은 민 씨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웃들이 도난과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소녀의 해숙해진 모습과 눈물 어린 눈을 보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룻밤만 묵으시려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셔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민 씨는 그녀가 그의 작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낡은 테이블 하나, 낡은 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싱글 침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는 담요 한 장과 낡은 옷 한 세트를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워 젖은 옷을 갈아입히게 했습니다.
소녀가 옷 갈아입는 것을 마치자 그는 불 가까이에 나무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서 몸을 녹이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소녀는 불 옆에 앉아 몸을 녹이려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감사로 반짝였다. 잠시 후 민 씨는 뜨거운 흰죽 한 그릇을 가져와 그녀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음식을 먹어라고 말했다. 소녀는 겁먹은 채로 죽 그릇을 받아 먹으며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먹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과 걱정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식사를 마친 후 민 씨는 베개를 하나 더 가져와서 소녀에게 의자에 담요를 깔고 누워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잠들어. 내일 아침은 밝아. 일찍 나가도 돼. 아니면 내 평판이 나빠질 거야. 그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며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침대로 돌아갔다. 그는 누워 있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한 소녀와 추운 비 오는 밤에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낡은 담요를 몸에 꼭 두르고 있었다. 주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깨어나 수줍은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다. 늦게 잤어? 민 씨는 차주전자를 손에 들고 나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늙어서 잠을 잘 수 없어. 기분이 어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훨씬 나아졌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약간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따르고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다. 그 소녀는 약간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제 이름은 아니고 22살입니다. 제 고향은 중부 지방에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3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왜 한밤중에 혼자 돌아다니세요? 민 씨의 질문에 라는 말이 없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마치 마음속의 슬픔을 숨기려고 애쓰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 직장이 문을 닫았고 직장을 잃었고 집을 빌릴 돈도 없고 지난 며칠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집에 전화하기가 무섭고 부모님께서 내가 실업 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걱정하실 거야. 들어봐. 민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의 마른 몸매와 지친 눈을 보며 그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너무 불쌍하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 중요한 건 낙담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민 씨의 마른 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당신은 너무 친절해요. 이 낯선 도시에서 나 같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 씨는 가볍게 웃더니 갑자기 눈이 멀어졌다. 저는 혼자 살아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아들이 생각납니다. 나는 놀랐다. 아들이 있잖아? 왜 혼자야? 민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치 마음속에서 옛 추억을 꺼내는 듯했다. 얼마 후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내는 일찍 돌아가셨고 큰 아들은 혼자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서 그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투었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큰 말다툼을 한 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넘었고 저는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눈은 빨개졌지만 그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집은 옛날에 정말 행복했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 연금으로 살아요. 이 나이에 당신을 보니 갑자기 우리 자식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남자가 외로움과 빈곤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문을 열어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숨이 막혔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어디를 가든 당신을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민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제 나는 양심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야 해. 그리고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 알겠지? 이 일에서 모든 사람이 운이 좋은 건 아니야. 인생은 불운하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하늘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민 씨의 말은 나를 감정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과 신뢰감으로 가득 찼다. 낯선 거리를 목적 없이 헤매던 이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밤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 소녀는 잠들었지만 민 씨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돌아와 현관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다. 깜빡이는 석유 램프가 오래된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손전등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습관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정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차가운 겨울 소리를 실어오고 있었다. 겨울밤의 추위에 민 선생은 갑자기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선명했고 문 밖에서는 가볍고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 가까이에 놓여있던 막대기를 들고 뛰어 일어났다. 거기 누가 있어? 그는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밤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오래된 골판지 지붕을 바람이 때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민 씨는 문을 열고 손전등을 꺼내 문 밖까지 비췄다. 어둠 속에서 길가의 덤불 위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더니 멈췄다. 민 씨는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그 모습은 어두운 골목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헐떡이며 멈췄다. 추위와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그는 단지 흘낏 보았을 뿐이지만 그 인물이 매우 낯익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 씨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문을 단단히 닫고 구석구석을 살펴본 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낯선 사람과 친척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에 휘말린 사람인가? 하지만 그는 난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눈은 감겨 있고 그녀의 호흡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 선생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나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공경에 처한 여자일 뿐이야. 그는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듯 중얼거리며 침대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 햇살이 오래된 창틀을 통해 스며들어 민 씨의 작은 집을 비췄다. 상쾌하면서도 차가운 공기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며 깨어나게 했다. 그는 잠 못 이룬 밤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민 씨는 약간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몸을 쭉 뻗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다라니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담요는 의자 위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오래된 옷은 깔끔하게 개어서 테이블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놓여진 작은 상자와 편지 한 통에 놀랐다. 민 씨는 편지를 받아서 펼쳤다. 악수, 어젯밤에 마음을 열어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정말 저를 감동시켰고 당신이 훌륭한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일들, 특히 당신의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아들. 이 상자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 있거든요.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편지 옆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 보이는 작고 예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 씨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눈으로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그는 깜짝 놀랐다. 안에는 익숙한 팔찌가 들어 있었는데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팔찌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고 있던 팔찌로 50번째 생일에 준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아봤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눈물로 흐릿했다. 여러 가지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린 아들의 모습, 가족이 아직 온전했던 따뜻한 시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아들이 떠났을 때의 고통. 그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었고 그의 감정은 각 줄마다 솟구쳤다. 당신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팔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떠난 것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는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지만 돌아올 용기가 없어요. 그가 당신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껴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당신을 매우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를 필요로 하듯이요. 저는 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편지 속의 글은 민 씨가 오랜 세월 쌓아올리려 노력했던 튼튼한 껍질을 찢어버리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의 일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팔찌를 가슴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모든 세월 동안 틀렸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는 목에서 목소리가 막히며 말했다. 그의 마음속의 후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순간, 마지막 말다툼 중에 그가 한 거친 말을 떠올렸다. 편지를 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이켜본 후, 민 씨는 난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길 잃은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전부터 그를 잘 알고 있었고 고귀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란의 눈빛, 그녀의 말, 그녀의 배려하는 태도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한 것은 그 친구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맨 씨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기다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게. 맨 씨는 팔찌를 테이블 위에 놓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문 쪽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만약 그의 아들이 돌아올 용기가 없다면 그는 그를 가장 먼저 찾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민 씨의 옛가슴에 희미한 빛이 비치며 새로운 의미 있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아침, 그는 문 밖에서 서둘러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자마자 문 앞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후예예요. 민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10년 넘게 떨어져 지낸 아들이 있었습니다. 후이는 전보다 더 야위었고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피부도 어두워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봐요. 정말 당신이에요. 민 씨는 다가가면서 몸을 떨었다. 미안해요, 아빠. 제 잘못이에요. 떠나서 후회해요. 후이는 목이 메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맨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재회 때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집에서 민과 후이는 함께 앉아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후이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하며 돌아다녔던 몇 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까봐 감히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저는 너무 어리고 충동적이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저에게 최고만을 원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만 씨는 부드럽게 말하며 후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잘못이야. 너무 엄격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를 질식시키고 집에서 도망치게 해서 미안해.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민과 그의 아들을 연결해준 사람이 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란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초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나는 단지 미소를 지을 뿐 아무런 감사의 말도 받지 않았다.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하는 건 휴이와의 우정을 위해서예요. 그는 항상 저에게 존중과 애정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단지 그가 항상 바라왔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미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란을 바라보며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소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외롭고 내성적인 노인인 맨 씨는 점점 주변 환경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에게는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 기적이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한 이는 그가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며 용서가 치유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 씨는 이웃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동네 아이들은 종종 그의 집 앞에 놀러와서 마을의 온화한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후이가 돌아오자 민 씨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집을 개조하여 마당에 나무를 심고 새로운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민 씨는 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돌아왔어요.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휘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아빠. 지난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외로움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날 이른 아침, 따뜻한 노란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비치며 민 씨의 작은 집을 밝혔습니다. 휘의 전자제품 작업장에서 수리하는 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졌고 놀러온 란과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재회 후 후이는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은 저축과 민 씨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작업장의 규모는 작지만 후이 씨의 헌신과 뛰어난 장인 정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 씨는 또한 아들이 장비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을 돕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이의 전자제품 수리점이 성장하고 있다. 이웃 마을로부터의 주문도 늘어나 가족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민 씨와 그의 아버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나는 후이의 초대를 받아 공장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가족의 즐겁고 젊은 분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그녀도 후이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사람 모두 웃음이 가득한 단순한 저녁 식사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종종 민 씨를 놀리며 삼촌, 며느리 구해요 라고 말한다. 민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꼭 껴안고 싶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집이 많이 밝아졌어요. 민, 후이, 란의 이야기는 친절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외로움 속에 살던 민 씨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소원해진 아들을 둔 후이는 란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습니다. 집 없는 소녀인 란은 민 씨 가족을 연결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감사와 사랑이 깨진 삶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간단한 식사를 하며 둘러앉았습니다. 민 씨는 가운데 앉아 후이와 란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는데 두 사람이 연인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행복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민 씨를 위해 생선 한 조각을 집어 올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먹어주세요. 내가 계속 상기시키게 하지 마. 휘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점점 더 젊어지는 걸 보네요. 아마도 란 같은 엄격한 관리자 덕분일 거예요. 민 씨는 미소 지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 씨, 후이, 란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들이
다시 가족의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민과 용서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낯선 사람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종을 켜주세요. 감사드리고 다음 스토리에서 뵙겠습니다.